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총 몇 개의 직업이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총 24개 분야에 11,655개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10년 새에 69%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주 세밀하고 복잡해졌다는 얘기일 텐데, 하지만 이런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하고 싶은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에 간극 어떻게 메워나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로의 조언을 얻는 시간, 오늘도 진로 진학 길라잡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 상담을 위해서 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콕콕 짚어서 보여주시는 와이즈 멘토의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 그리고 공교육 진로 진학 담당의 대표 선생님이시죠. 성공여고 진로 진학 담당이자 대교협 진로 상담 교사단에서 활동하시는 이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본격적인 진로 상담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고3 학생이지만 아직도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들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진로 상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네. 많은데 사실은 바로 1년 앞에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10년 후를 그려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바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전화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789에 9595에서 9597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새롭게 이제 단장됐습니다.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홈페이지 주소를 모른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상담받고 대학가자 검색어를 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진로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제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희 제작진과 수험생 간이 학생들 간에 아주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분석한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진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네. 대학 진학이랑 미래 직업에 대해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막연하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준비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아유,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자료 두 분 선생님께서 미리 좀 보셨거든요. 두 분 선생님과 인사 나누시죠. 먼저 조진표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학생이 현재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인가요? 네, 영어요. 아, 영어. 그러면 혹시 제2외국어도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일본어도 좀 좋아해요. 아, 조금. 많이는 일본어, 아니고. 예. 네네. 그러면 그 영어 좋아하는 것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그 영어 관련된 것을 어떻게 살려서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진로를 선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정수 선생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그 1학년 2학기 때 그 편입했다고요? 네. 그 미국에 있었나요? 네. 거기서 생활은 재밌었어요? 네. 좀 한국에 오니까 힘들기도 어때요? 했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더 재밌나요?
네, 둘 다 재밌어요. 예. 그럼 개발 활동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개발 활동을 하고 있겠네요. 네.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화 쪽에 영어인데 영화 보면서 영어 듣는 걸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활동하고 있네요. 네네. 예, 그 중간고사는 잘 봤어요? 네, 근데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기말고사 잘 보면 되겠죠. 뭐. 네. 이따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영어의 강점을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적성을 좀 잘 살리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함께 학생의 고민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준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성격이나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학생 기초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어떤 기초 자료를 보면 성격은 장점이 끈기가 있고 성실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으로는 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방 또 중단을 하게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내신은 2.3등급 약, 모의고사는 3.8등급 정도, 모의고사가 내신보다는 좀 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방송작가, 승무원, 가이드, 호텔 경영, 심리상담사, 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하네요. 그냥 뭐 웬만한 거는 다 예, 예.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교환학생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갔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이제 과목별 선호도를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과목별 선호도를 보게 되면 일단 좀 전에 인터뷰한 내용대로 영어에 대한 선호가 이제 월등히 높은 면을 보이고 있고 본인도 이제 다른 성적에 비해서 영어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로 선택 시 저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학생의 기초 자료 그리고 이제 과목별 선호도를 좀 네. 살펴보니까 역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자기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영어 자체만 가지고 이게 경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앞으로의 진로를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야 되나요? 일단 우리 학생의 어떤 직업적인 성격을 보기 위해서 네. 저희가 분석을 좀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직업 환경 분석이라는 것을 먼저 해봤습니다. 역시 해외형이 높아요. 해외형이 이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우리 보통 교환 학생을 갔다 오게 되면 또 반드시 성공하는 경우가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성격이 맞아야 되는데 이 학생은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거기서도 재밌고 여기서도 재밌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대단히 좀 사회성이 높은 그런 성격이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외형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 분석으로는 이제 직업 산업 선호도 분석이라는 네. 것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은 교육에 관한 어떤 분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또 네. 공공 관련된 서비스 이런 쪽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성이 좋으면서 남을 뭔가 가르쳐주고 좀 위하는 이런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어때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자신의 느낌과 비슷한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 좀 자신 있는 것 할 때가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우리 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서 생각 공유하는 거 같은 거 잘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보니까 실제 이제 영어, 그다음에 이제 해외형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직업으로 보면은 이제 본인이 승무원, 호텔 경영, 심리 상담사, 비교적 좀 안정적인 부분이면서도 그리고 해외 쪽에 좀 노출이 되는 어떤 직업군에 대한 선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직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좀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세부적으로. 좀 그래서 예.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사회성과 네, 그리고 네. 이제 남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그런 장점,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갖기 힘든 그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적이 원하는 만큼 조금 안 나와서 네. 위축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은 사회 나갔을 때 크게 발현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뒤쪽으로 갈수록 아마 성공하는 타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럼 그동안 이제 분석했던 자료를 종합을 해서 좀 직업을 좀 설명드리면 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직업으로는 첫 번째 영어의 강점을 보이고 네.
관심 직업군이 대인 중심인 성향, 그다음에 네. 직업 환경 선호도가 해외형인 것을 해외형. 고려를 했을 때 예. 우리 학생이 한번 생각해 본 호텔리어라는 분야가 호텔리어. 아주 적합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 실무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좀 정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기업 진출을 고려해서 호텔리어라도 경영 지원 분야라든가 PR 분야 네. 이런 쪽을 조금 더 높게 목표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이제 그런 같은 호텔리어라도 PR이나 이런 홍보, 이런 네네. 경영 이런 거 관련 거보다 나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나중에 네. 근사한 호텔에 이제 지배인까지 성장하고 네네네. 싶다. 이랬을 때는 이제 같은 호텔리어라도 서비스 실무 쪽에 네. 가는 방법도 그렇죠. 성향상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희가 네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또 그다음에 다른 직업으로는 산업선호도 교육 공공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기업 환경에 그걸 접목시키면 네네. 기업 인사 담당자를 또 직업으로 저희가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부가 더 이제 대학 가서 재미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네. 전문성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CS 교육 전문가나 이제 또 노무사 이런 쪽의 진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대인 분야, 언어에 대한 강점으로 네. 봤을 때 방송 기자나 리포터 네, 이런 네. 쪽도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직업 잘 들었죠? 네. 그동안 관심이 있던 직업 분야인가요? 네, 약간 비슷한 것도 같은데 네. 약간 의아한 것도 있고 어떤 게 신기해요. 가장 의아해요? 약간 경영 쪽으로 가는 것도 아, 그렇고 기업이랑 관련된 것도 네. 생각해 본 적 없어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기업 인사 쪽은 좀 생각을 못 해봤었나 우리 봐요. 그 보통 네. 이제 초중고 학생들은요 대부분 이 사회가 다 기업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 예. 다 뭐든지 다 네, 네. 기업인데 변호사도 기업이고 네. 뭐 다 맞아요. 기업인데 네. 이제 그 기업자만 나오면 이 자기가 알고 있던 직업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 학생들이 보통 아직 이렇게 기업에 대한 노출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전식이 좀 부족해서 네.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선호하고 있는 또 하고 싶은 그 직업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일단 또 진학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학과를 선택한다면 어떤 과를 좀 선택하면 좋을까요? 우리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로서는 일단 네. 영어 관련 학과 네. 그리고 경영학과, 네. 교육학과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과를 선정하게 네네. 됐냐면 이제 보통 호텔리어 하면 호텔 경영이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할 수 네. 있는데 사실은 대학들이 이제 호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 쪽에 진출을 많이 추진하겠다라는 뜻이지 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텔 경영이라고 해서 꼭 호텔이라고 해서 호텔 그렇죠. 경영학과를 예, 뽑는 게 예. 아니라 네, 네. 그 사람의 역량을 많이 보거든요. 네. 네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관심 있을 때 좀 더 깊이 공부하는 게 더 나중에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 영어 관련 학과, 그다음에 경영학과, 교육학과 이렇게 학과들을 추천하는 게 저희의 추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에 대한 자료를 좀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성적 면에서는 지금 조준표 선생님께서 학생의 방향 잡아주신 거 어떻게 좀 같이 접목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 성적이 좋으니까 지금 그런 방향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진학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현재 성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2학년의 시점에서 대학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준비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조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내신 성적보다 학생부 성적이, 수능 성적이 낮기 네네. 때문에, 모의고사 네. 성적이 낮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교환학생으로 갔다 와서 다행히 영어가 성적으로 이제 그 갔다 왔던 경험이 성적으로 지금 발현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그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역시 그 다른 성적들도 좀 더 올려야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마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 학생이
그 입학사정관제를 네네. 그 생각할지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 그 2학년 요 상황에서 특별하게 무슨 입학사정관제를 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활동, 입학사정관제를 목표로 하는 활동은 좀 위험하고요. 네네. 자연스럽게 그 본인이 영어에 취미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아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니까 네.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친구들을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아니면은 뭐 노인병원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성적인 측면을 자기가 그 해서 그 대인관계를 더욱더 넓혀 나간다면 네. 그런 가운데서 또 성적도 올릴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3학년 때, 이게 입학사정관제 나는 이제 적합하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제 자기 활동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관련하도록 해야지, 지금 자칫 잘못해서 무슨 입학사정관제 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활동을 막 하다가는 네네. 나중에 그 성적도 안 되고 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모의고사가 지금 3.3등급 중반대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예. 몰려있는 층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그 전형 선택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영어에 대한 장점입니다. 아까 네네. 보니까는 그 영어로 이제 영화를 이렇게 듣는 것도 많이 네네. 하는 듯이 이런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입시를 생각했을 때 영어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좀 할 수 있는 전형들이 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지금 상황에서 그 대학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학년 성적만 네네네.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네.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성고사 전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적성고사 그 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네. 적성고사 중에서는 영어를 주로 그 많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영어가 그 출제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 강남대, 강원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더 보시면은 네. 단국대하고 세종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다른 데는 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대 같은 경우 이 학생과 적합한 호텔 경영학과도 있고 물론 아까 이제 그 조준표 선생님께서는 꼭 호텔 경영학과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제 호텔 경영학과가 세종대에 있으니까 수능 최저 등급이 그 언수회 중에서 2개 영역 등급합이 6이거든요.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거에다가 신경을 써서 그 세종대를 준비하면은 아마 그 충분히 그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그 학생부 성적을 더 올리고 갈 수 있는 거의 그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국외대 글로벌하고 한양대 에리카 전형도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적성고사를 보는데요. 네. 그 아까 그 해외 친화적인 네네. 어떤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네네. 때 그 한국어 교육과를 선택을 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그 영어하고 접목해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에게 그 하는 한국어 교육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은 교육적인 측면의 어떤 상당히 그런 예, 높은 맞습니다. 쪽이 예. 나왔고 해외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 학생이 아주 그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면 네네. 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도 역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맞춤이죠. 것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가장 관건이 네. 그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막 적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모의고사 성적 향상하고 네네.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요즘 그 적성고사 추세가 그 수능형이니까. 수능형이고 예, 예. 교과형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면은 네. 오히려 뭐 이것저것 그 건드려 보는 것보다는 훨씬 네네. 더 유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네.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조목조목 성적대와 함께 어떤 전형을 공략을 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하셨죠? 네, 어떻게 목표 대학이 좀 결정이 되나요, 머릿속에? 네,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영어 논술을 보는데도 이제 논술전에 성적을 좀 올리고 네. 그 논술 준비를 충분히 하면은 이대라든지 외대를 네네.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 학생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좀 여러 가지로 펼쳐져 있던 자신의 그 재능이나 적성을 좀 한쪽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준비 선생님 끝으로 우리 학생이 좀 보다 자신의 직업에 좀 다가가기 쉽도록 용기 내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 그 교환학생 가서 이렇게 잘 적응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네.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1년을 생활했다는 게 대단한 능력이라서 실제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자료나 얘기만 들어봤을 때 네네. 대단히 사회성이 좋은 학생으로 저희가 추정이 예, 되는 예. 거거든요. 네.
근데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이 없을 때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 호텔리어나 스튜어디스 같은 승무원 같은 경우가 네네. 다음 직업을 선택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직업이다라고 많이 네네. 하거든요. 그 이유는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데 힘들고 하드 트레이닝을 받는 직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지금 처음 직업을 자기의 장점을 살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네네. 좀 힘들지만 의미 있는 직업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의 장점들이 그대로 살아나서 네. 경영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기업의 서비스 교육 같은 거 자기의 뜻을 펼치는 네네. 국내 국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멋지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네네. 이제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의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이 계기가 돼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조은 선생님께서 끝으로 네.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의 그 꿈의 지도를 한번 네, 또 네. 그려봐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영어에 대한 장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성향적으로 봤을 때 해외 그리고 교육 업종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의 사회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직업으로 봤을 때 호텔리어나 기업 인사 담당자 그리고 방송 기자나 리포터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직업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꿈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조윤선 학생은 먼저 내신 성적과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되 수학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영어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되 입학사정관 전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진로를 정하는데 자신에게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추천 학과는 영어 관련 학과나 경영교육학과로 대학원에서 경영이나 HR, 휴먼 리소스, 즉 인적자원 관련 공부를 더하거나 호텔스쿨, 방송 아카데미를 통해 인사,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호텔리어나 서비스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 기업 인사 담당자나 방송 기자, 리포터도 추천합니다. 우리 학생 행복하고 즐거운 일 찾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선생님들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는데 잘 봤어요? 네. 네, 이대로 하면은 뭔가 자신의 그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네,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도 충분히 올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왠지 좀 공부가 안 된다 할 때마다 꺼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학생에 대한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직업군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로 직업 탐구 생활. 오늘은 어떤 직업을 만나볼지 함께 보시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지가 든든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감동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사를 진로직업 탐구 생활에서 만나보시죠. 도란도란 정겨운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 이 현장의 중심엔 항상 이들이 있습니다. 때론 가족처럼 선생님처럼 어려울 때 더 힘이 돼주는 이름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사는 병원, 학교, 산업, 지역사회 분야 등에서 개인이 발달 과정상의 위기를 겪고 있거나 심리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증진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일반 사회복지사로 나뉩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생활 여건이 제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간 간병인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사 공무원과 일반 사회복지사는 각각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속하는지 민간 부문에 속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요새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어떤 종류의 사회복지사가 돼도 상담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고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2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4년제 대학은 졸업과 동시에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2년제 대학은 졸업
이후에 1년간의 현장 경험을 쌓은 후 1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취득하고 의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사회복지사가 되는데요. 자신이 어떤 분야의 사회복지가 맞는지 궁금하면 대학교 재학 시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 탐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료사회복지사는 주로 병원에서 업무를 보는데요. 진료과별로 의뢰된 환자에 대한 상담 및 상담 계획서 작성, 그리고 상담 기록 작성이 기본 업무고요. 어머니 옆에 계신 분하고 많이 친해지셨어요? 많이 친해지셨어요? 이외에도 환자들의 사회적 증진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 관련 개발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사회자유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교실, 미술치료 등 이러한 프로그램은 환자의 사회적인 퇴행을 예방하고 사회 적응도를 높이는 데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환자를 위해서 사회 적응도 평가, 무료 지도들도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퇴원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에 대인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담 능력을 꼭 갖춰야 하는데요. 난 너무 부족한데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동받는지 알아요? 제가 힘이 나가지고. 진짜? 네,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같이 하는 시간이 많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때문에 정이 담뿍 드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분들을 보며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끼기에 오늘도 열심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간다는 사회복지사들. 이용시설, 생활시설, 의료 분야, 관공서, 기업의 사회공헌팀 등 다양한 곳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인기 만점, 유망 직업에 뽑히는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봉사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기 쉬운데요. 단순히 봉사와 희생 정신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이웃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좋은 사회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복지사의 활발한 활동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함께 할수록 힘이 되고 행복해지는 직업, 사회복지사에 대한 진로직업 탐구 생활을 마칩니다. 사회복지사 탐구생활 보고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과, NGO학과, 상담학과 등을 전공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2급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엔 이슈 조훈입니다. 이번 주 교육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소개해드립니다. 자, 에듀엔 이슈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6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는 두 번째 모의평가 시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9월 4일 치러지게 될 모의평가는 수능과 출제 영역, 문항수, 출제 경향 등이 같고 EBS 연계율 7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험 대상은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입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지난 6월 모의평가처럼 자신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 능력을 진단할 기회를 주기 위한 시험인 만큼 우리 수험생들 바로 9월 모의평가 준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에듀엔 이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있다면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게 될 전망입니다. 성균관대가 국내 대학 처음으로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을 대입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입학 전형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성균관대는 올해 대입 입학 사정관 전형부터 교사와 경찰 관계자 그리고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인성평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험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 폭력 가해 여부나 규칙 위반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험생의 성적이 합격선에 들더라도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반성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불합격 처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자,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학교 폭력 전력을 입시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에듀엔 이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일부 대학 입시에서 활용되는 니트, 즉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6월 24일 전국 49개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 등 약 700여 명이 응시한 이번 니트 시험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순으로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시험을 본 학생들은 한국해양대를 비롯해서 7개 대학 수시 전형에 니트 성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9일이죠. 니트 2차 시험이 치러집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1차 시험의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잘 참고하셔서 남은 2차 시험 대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덴 이슈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성을 깨울 수 있는 발명의 장이 열립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12 발명 캠프를 개최하는데요. 수학과 과학 성적 그리고 발명에 대한 관심 등으로 전국에서 6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IT 분야의 전문가 특강, 발명 소양 교육, 발명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과 실습 기회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발명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듀엔 이슈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생생한 교육 현장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이었습니다. 학년도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름방학 특집을 7월 한 달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앞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직접 출연을 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1대1로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에 앞서서 7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수시전략 여름방학 스케줄 또 자기소개서 1대1 첨삭 지도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한 여름방학 특집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두 번째 진로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몇 년 전 적성검사를 했었는데 딱히 이거다 싶은 게 없어서 상담받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 지난번에 적성검사를 했지만 뭔가 좀 잘 안 맞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 두 분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먼저 조준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적성검사를 했는데 뭔가 안 맞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자기 기준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안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으니까 그건 또 맞다고 생각되는지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정수 선생님께서도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공부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고 그랬는데 또 운동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운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극복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땐 운동하는 게 좋긴 한데 공부할 땐 체력이 좀 부달리고. 네. 예, 알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책상에 앉으면 좀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요. 운동할 때는 어때요? 잘 돼요. 운동할 땐 집중이 잘 되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 네.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해주셨거든요. 일단 우리 조준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자료 분석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기초 자료 분석한 것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의 장점으로는 친화력이 좋다, 또 신중하다. 단점으로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의 경험상 이 신중하다가 오히려 단점 쪽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중하다가 좀 생각이 이것저것 결정을 못하는 뜻일 수가 있고 집중력 부족은 단점이 아니라 아마 학생이 생각이 많은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리가 좋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신은 2.3등급대, 모의고사는 3.5등급대, 그리고 희망학과 및 직업은 아예 없다고 이렇게 딱 아직까지 생각을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선호 과목은 수학, 그리고 학교에서 뭐 교내 생명 관련된 것은 수상한 경력이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화면에서 단과별 선호도를 좀 살펴보시면요. 재밌게도 자연과학대학과 경영대학이 굉장히 높은 현상이 보여지고 있어서요. 요즘 자주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사회에 진입하는 도구로서는 자연과학을 좋아하는데 그걸 공부하고 나서 사회에 나갈 때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사회 참여적인 직업,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직업,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이 준 자료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셨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네, 저 장점 신중하다. 그거를 단점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놀랐어요. 아, 생각이 많다라는 게 선생님이 좀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맞나요? 네, 맞아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많군요. 머리가 좋은 학생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과 같은 그런 적성 갖고 있으면 어떤 직업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업 환경 분석을 좀 실시를 해봤거든요. 네. 역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직업 환경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전문직형, 자영업형 이게 이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네. 우리 학생의 성격에서 전문직형, 자영업형이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남의 간섭 받기 싫어하고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펼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고 또 뭐 적성검사 그대로 활약하면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업 산업 선호도 분석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을 보시게 되면 첨단 전자 첨단 쪽 이런 업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조 쪽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금융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첨단, 그다음에 금융 이런 쪽이 복합적으로 좀 선호되는 그런 분야라고 우리 학생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개일 학생들 상당히 지금 전자첨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금융 분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그 유망 직업이면서도 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당히 고액 연봉,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산업군에 좀 속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이런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직업을 추천해 주시다면 어떤 직업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진로 목표 설정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수학을 좋아하고 생명과학 중심으로 좋아하고 첨단 기술 전자 금융 분야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직업 환경 선호대에서는 자영업형 전문직으로 어느 정도 활동적일 수는 있으되 전문 지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 군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직업의 가치 중에 경제력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연봉이 많은 그런 직업들을 좀 해야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정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저희가 추천하는 직업은 기술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는 첫 번째 직업으로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직업을 저희가 1순위로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공학 이후 진출할 수 있는 금융 분야, 공학을 전공하고 금융 쪽에 갈 수 있는 분야를 생각을 해봤고 수리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 분야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또 저희가 추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그 보면 교내 생명과학 쪽에 수상 실적도 있고 화학생물 약학에 대한 선호를 고려해봤을 때 일단 대학을 진학을 한 다음에 1, 2학년 때 좀 약대를 가볼까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 약사들이 사실은 이 업계에서는 귀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약사들은 반드시 뭐 우리 약사하면 약국에 근무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약업체나 이런 회사에서 굉장히 연구나 이렇게 기술 영업이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애널리스트, 제약회사 연구원 이 세 가지 직업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들어봤고요.
그냥 세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액 연봉자입니다. 굉장히 유망한 직업으로 많이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요? 추천학과는 일단 본인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생명공학, 그다음에 수리통계, 컴퓨터공학 요 세 가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우리 네. 학생한테 추천하는 과입니다. 네. 예. 일단 뭐 지금 이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상황이 이제 지도도 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전공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조진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이런 부분들 직업이나 과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 학생 같은 경우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저는 성적 학생부를 봤을 때 그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조진표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도 성적도 좋고 영어 성적도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어 성적은 좀 안 좋는데 제 생각에는 이 학과들을 간 다음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경영학을 해서 같이 이렇게 가면은 지금 추천해 주신 무슨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직업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우리 학생이 어떤 목표만 딱 정해지면 정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학생인데 선생님 그러면 다 지금 쟁쟁하거든요. 이 학과를 어떻게 가야 될지 진학 전략도 좀 함께 분석을 해 주시죠. 이 학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부 성적이 2.3인데요. 수학, 과학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성적이 향상이 되고 있어요. 수학은 2등급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고 과학이 3등급, 2등급인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게 1학년 때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에서 지금 성적을 어떻게 지금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약간 그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약간 떨어질 걸로 예상은 되지만 이 학생이 충분히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추천을 한다 그런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합니다. 논술 전형이요? 예, 논술 전형은 조금만 더 하면 수능 최저 등급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의 건대, 인하대, 국민대, 그다음에 이제 단국대, 동국대, 숭실대, 마주대와 같은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하는데 요것들이 전부 최저 등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최저 등급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수학과학 성적이 좋고 또 수학과학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이제 성적을 올리면 물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생각하고 있을 고대나 연대나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도 사실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과학에서 이제 1등급이 좀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진짜로 추천하고 싶은 전형은 이따가 그 대학은 유니스트입니다. 지금 이제 그 조진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그 이공계로 진학을 해도 반드시 경영학을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스트를 추천을 하고요. 그렇게 유니스트를 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부 기록을 보면 아까 생명과학 부분에서 그 경시대에 수상한 것도 있고 봉사활동 시간이 굉장히 작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전공적으로 이렇게 환경과 관련되는 그런 활동도 한 것이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또 학과에서 선생님들이 써주신 거를 보면은 논술 수리과 그러니까 과학 논술 신문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또 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화시키고 이거 관련된 독서를 하면 한번 유니스트를 노려볼 만한데 관건은 내신 성적이다. 역시. 유니스트가 300이란 말을 씁니다. 300. 영어 100%, 기숙사 100%, 또 100% 장학. 그렇죠. 결정과기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과학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논술 전형을 먼저 추천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이제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우수자라는 게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교내 수상 실적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아마 오늘 이제 이 진로가 명확히 결정되면 여기에 대한 비교과 활동을 만약에 보완한다면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준비가 된다고 했을 때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좀 적합한 전형들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입학사정관제 자기 추천이라든지 그런 걸로 가기에는 활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학생부 성적이 좀 어느 정도 돼 있고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자에서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가톨릭대 잠재능력 우수자라든지 건국대 KU 전공적 합,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
그리고 이제 좀 더 되면은 서울시립대 UOS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활동을 보는데 이 학생 지금 성적에서 수학과학 성적이 지금 우수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더 하면은 1단계 선발이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다음에 한국외대나 인하대 특히 중앙대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운동도 하고 있어서 문화적인 스포츠 분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활동 분야, 영어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게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 균형형 요새 네네. 이제 이번 올해 재능형하고 균형형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균형형이 비교적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좀 욕심을 부리면 네.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큰 동기부여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잘 듣고 있죠? 네. 뭔가 불끈 솟아오릅니까? 가슴속에? 네, 동기부여 확실히 됐어요. 아,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예. 제 방송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집중력 문제. 예. 네네. 네네. 예. 아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제 생각이 많아서 네네. 그렇다. 이럴 경우에 정말로 한번 해보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 시도를 해서 네네.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게 있었는데 목표를 정하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네. 그 시간 동안에는 그것만 하는 걸로 자기가 다른 생각 안 나게 네네. 그 목표를 정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잡생각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집중력이 생기면 이 학생은 수학과학 성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집중력 훈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간을 자르고 들어와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30분이든 1시간이든 네. 정확하게. 우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 30분 동안 고개 안 들기 운동 네, 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조준표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직업군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군인데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하다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좀 조사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네네. 이제 오늘도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애널리스트나 제약회사 연구원 같은 경우가 네. 상당히 좀 좋은 직업군들이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학생이 봤다면 조금 좋은 한 말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동기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다른 게 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네. 네네.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꿈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기준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100을 다 만족해야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조금만 기준을 낮춰서 한 80 정도만 마음에 들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면 네. 훨씬 더 진로 설정이 더 쉬워질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분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꿈의 지도를 한번 좀 부려봐 주시죠. 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하지 못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학생인데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직업 벤처 캐피탈리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제약회사의 연구원들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꿈의 지도를 밟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학생부를 모두 2등급 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을 지원할 경우 수능 최저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수능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전공 관련 활동과 독서, 부족한 봉사활동을 하면 입학사정관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추천 학과는 생명공학과, 수리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로 경영학을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생명공학이나 금융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이나 약학대학에 진출하면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애널리스트, 제약회사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을 위해서 꿈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지금 꿈의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좀 길이 더 명확하게 잘 보이나요? 네. 네, 좋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여름에 너무 덥고 공부 좀 잘 안 된다 싶을 때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에 대한 진로 상담을 모두 마쳐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 선생님께서 진로 그리고 또 진학과 관련해서 상담을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격주로 목요일마다 이 시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저런 꿈의 지도 한번 좀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진표 선생님 그리고 이정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 이 시간은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두희 아나운서와 이남숙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죠. 공부의 비법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여름방학 대비 탐구 영역 완전 정복이란 주제로 과학 탐구 영역 기말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남아있는 수능 성적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과학 탐구 영역에 뭔가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놓치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누렇게 변한 마음을 새파란 바위에 내려놓았더니 걱정은 땅속으로 숨어들고 파란 새날이 피어났습니다. 난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긍정, 내 안에 있습니다. 현대그룹.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중소 영세상인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 15일까지 TBS 홈페이지에 사연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20명을 선정해서 희망 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희망 광고는 전액 무료로 제작되며 당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당선된 20편의 사연은 별도의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됩니다. 또한 제작된 희망 광고는 TBS TV에서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부 당선자에 한해 TBS MC와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지원해드립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bsc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 수제화 가게. 저마다 신발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맘에 쏙 드는 신발 한 켤레에 어느새 웃음꽃이 퍼집니다. 수제화로 만들었다고 성수동에 이따고 가보자고 그래갖고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신발도 다양하고 많고 편하네요. 네. 딱 신으니까 그 착용감이 이게 신발이 좀 나한테 맞는 신발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제품 디자인하고 너무나 매치가 되네 이게요. 한때 600여 개 업체가 밀집했던 성수동 구두골목은 80년대 구두 제작의 1번지였죠. 값싼 중국산에 빌리고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에 허덕이면서 침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지역 상인들이 직접 마을 기업을 만들고 공동 판매에 나선 건데요.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줄이다 보니까 어느새 고급 수제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유통의 거품 이런 부분 배제하고 백화점 이상의 그 수제화를 맞춤도 할 수 있거든요. 수제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 생산 공장들은 또 수제화 만드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더 한층 보양시키고 있는 거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하는 매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노력하면 앞으로 우리 수제화 제조업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게 됐죠. 마을 기업의 수익금은 후진 양성에도 사용돼 장인들의 기술 전수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착한 기업. 마을 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아침 햇살! 어떡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가보면 도저히 우리 살 길이 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어제 TV에서 이민정 봤어? 얼굴이 얼마나 조그만한지 CD로도 가려지겠더라.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작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조그만하다가 아니라 조그마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조그마하다는 조금 작거나 적다,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근 조그마에 하다가 붙은 말이죠. 그러나 조그마는 조그마하니 줄어든 말로 어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미사 하다를 붙일 수 없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제 TV에서 이민정 봤어? 얼굴이 얼마나 조그마한지 CD로도 가려지겠더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동물원. 1984년 개장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휴식 공간인데요. 그렇다면 동물원 식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은 누구일까요? 바로 올해 107살인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인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동물의 왕 호랑이입니다. 동물원 방문객은 연평균 420만 명 선. 1년 중 관람객이 가장 많은 때는 역시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동물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이거 약소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우리 이제 한배 탄 거예요. 아유, 그럼요.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또 말하면 잔소리죠. 아무도 안 볼 때 얼른 받으세요. 아이, 그럴까? 아,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